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원전 스터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전 스터디 한 거 중에서 미리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사피성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그 곡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힘들지만 꺾이지 않고 이겨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곡입니다. 그래서 미리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탐지, 측정, 방어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이제 확장되었을 때 여러 국가 밸류체인들이 이제 수주를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 또 뭐 그 미국 밸류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 밸류체인 같은 그 이제 밸류체인하고 공개를 할 수밖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어느 밸류체인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점유율 높여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에 원전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지속성하고 틈새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서 원전 산업 확장의 수혜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미리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LTO 멤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논리 구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리온 테크놀로지도 LTO 기업, 커버 기업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결론인데 어째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는지를 봐주시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범한 논리적인 오류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실관계 파악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코멘트 해주시면은 그걸 이제 반영해가지고 또 이제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Q&A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움 테크놀로지는 방사선 탐지, 측정 및 방어 솔루션 분야 세계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분야, 국방 연구 시장 쪽에 이제 제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부문, 이제 이게 원전 부문이겠죠? 그 다음에 메디컬 부문.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암치료센터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의료 방사선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로 양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하고 서비스를 보면은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부문은 이제 방사선 감시 시스템, 방사능 측정 장비, 원자로 보호 계통 부품, 그 다음에 군사 산업용 방사선 센서 등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전 밸류체인이 보면은 원전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디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출의 안정성이 훨씬 더 돋보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부문은 보게 되면은 이제 방사선 치료 품질 관리 장비, 핵의약용 방사능 투여량 계측기, 그다음에 갑상선 측정기, 방사선 작업자 비폭설량 관리 솔루션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5%가 암 치료하고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령화 추이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에 이제 선 누클리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방사선 치료 QA는 여기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 품질 관리 기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코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조금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긴 한데 AI 기반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로 방사선 종양학 품질 관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미리온 테크놀로지는 방사선 활용 밸류체인 상에서 핵심적인 계층 및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부가 가치 전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지역을 보시면은 북미 지역이 굉장히 이제 그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의 모든 그런 그 원자로에 다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침투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메디칼 부문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이제 방사선 종양약 선진 시장에 폭넓게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유통망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망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에서는 전문 장비 및 솔루션 공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에 27.90%를 기록했던 이후에는 이제 23년에 11% 기록한 거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장성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글로벌리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이 뚜렷한데 앞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같은데 혹은 이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원전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은 원전에 대한 이제 그 신규 설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필수 그 계측 장비 솔루션 기업으로서 이제 미리온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경영진이 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 엔드마켓의 지속적 모멘텀을 강조하고 있고 신규 원전 및 SMR 사업 관련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원전 흐름을 타고 조금 이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M 매출 성장률이 4.82%밖에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 미리온 테크놀로지는 소형 모듈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로 1,000만 불 정도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기존 원전 설비 교체 수주 5,500만 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3.5억 불 정도 규모의 대형 수주 기회가 있다라고 발표했던 것 중에 6,500만 불 정도가 성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원자력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향후 매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원전 분야의 계측 장비 좀 시너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원전 매출 비중이 이제 1, 2년 전에 40% 정도 수준이었던 거에서 45% 정도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제 CEO가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성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을 주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좀 그 정보를 공유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기기 보급 확대는 이제 앞으로 품질 관리 장비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미용기기를 판매하면은 이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 기기가 판매되면은 이제 품질 관리 장비하고 서비스 장비도 이제 미디온 테크놀로지가 같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 기기가 많이 팔리면은 앞으로 매출이 좀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좀 의료기관 예산 압박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매출 성장이 주춤했다라고 이번 그 실적 발표 때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인데 환율 영향 같은 거를 포함하면 총 매출 성장률은 7%에서 9%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레스릴리스 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revenue growth of approximately 7 to 9% includes a foreign exchange rate tailwind of approximately 180 basis points using a fourth quarter euro to US dollar exchange rate of 1.16 and acquisition related benefit of approximately 100 basis points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률 중에 이제 우호적인 환율 그 기여가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수로 인한 그런 그 기여가 1%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게닉 그 레비뉴 그로스라는 거는 유기적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게 한 4.5에서 6%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출 증가의 결과로 조정 EPS가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하는 등 수익성 동반 성장을 이루어낸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회전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기술력, 이제 방사선 안전 및 측정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이미 인정받고 있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5년 9월에는 IAEA에서 이제 미리온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상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브랜드와 기술력에 근거한 무형자산 측면은 굉장히 강력한 회사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안심하고 장비를 채택하도록 하는 신뢰 자본으로서 이제 미디온 테크놀로지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프로세스 자체에 굉장히 내재화된다라는 점도 이제 다른 회사로 고객이 전환하는 비용과 그런 거기에 드는 이제 노력 비용 혹은 교육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전환 비용이 높고 그래서 락인 효과, 전환 비용이 높은 이제 그 잠김 효과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회사가 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주 그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용한 사용자의 경험 혹은 이제 사용자의 그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통계나 아니면은 후기 같은 것들 이제 그 사용 경험에 따른 그런 이제 뭐 AS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평가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그럴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알고리즘 성능도 향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제품이 잘 개선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도 존재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점은 이제 전체 그 계층 시장이 좀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좁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요 경쟁사는 지역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 미디온 테크놀로지는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경쟁사들이 보유하지 못한 규모를 보유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경제적 혜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현황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한 부분은 이제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이제 원가가 더 빠르게 성장한 분기고, 여기서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기에서는 전부 다 그 원가 성장률이 이제 매출 성장률을 못 미쳐가지고 GPM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8년도에 GPM이 37.92%였던 거에서 이제 현재 TTM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7.39%로 거의 10%포인트 정도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제품 믹스 개선하고 가격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medical segment revenues increased for the 3 months ended September 30th, 2025 compared with the 3 months ended September 30th, 2024, primarily due to organic volume growth, price increases, and foreign exchange fluctu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유기적인 물량 성장, 그 다음에 가격 인상, 그리고 인수 효과가 매출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메디칼 부문이니까 판매량 증가와 가격 인상, 그리고 환율 영향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부문 역시 유기적 물량 성장, 가격 인상, 그리고 인수 효과가 매출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가격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밀리언 테크놀로지가 고객에게 일정 수준 가격 전가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제 20년대 초반 원자재 물류비 상승 국면에서도 가격 정책을 통해서 마진을 잘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 B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의 해외 확장이나 아니면 물량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수주 잔고가 빨리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물량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제 GPM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경쟁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쟁사 중에 IBA라는 이제 경쟁사인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Sustained Growth in Equipment Order Intake라고 되어 있고, Backlog Stable at All-Time Hig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ll-Time High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판매 원가가 계속해서 이제 잘 통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이제 SEC 그 25년 3분기 파일링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positive shift in margin mix in the current period, partially offset by organic growth, volume growth, cost of revenues related to the nuclear and safety segment increased $7.4 million period over perio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상승분은 이제 740만 불 정도 되었었는데, 이제 여기 중에 이제 변동비 증가는 여기 보시면은 3.9 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위당 원가 상승은 130만 불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가 220만 불 정도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가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 원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장이 이제 인수로부터 이제 발생했는데 자본 배치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개선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투자 여력하고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파라곤 에너지 솔루션스라는 기업을 25년 9월에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5.85억 불 하나로 이제 환산하면 약 이제 9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에서 22% 정도 되는 에비타 마진을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인수한 뒤에 이제 원자력 부문 매출이 30%가량 늘고 SMR 같은 신규 성장 분야 노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년 예상 에비타의 18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다소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경영진은 이제 첫 해부터 이제 주당 순위 흑자에 기여하는 인수이고 5년이 지나면은 이제 1,000만 불 이상의 시너지 창출에 이제 자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anticipated to generate attractive annualized commercial and cost synergies of $10 million by year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에는 세르트렉이라는 회사를 이제 8,100만 불의 현금 인수해가지고 이제 원전 규제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대부분이 공화증 구독형 매출이기 때문에 지속적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코스페이스라는 소규모 딜의 그런 인수를 통해가지고 첨단 AI 기술을 손에 넣어가지고 메디컬 부문의 경쟁력을 높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메디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잖아요. 그래서 원전 분야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은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인수나 AI 솔루션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성장률을 더 높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의 노력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이은 M&A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핵심 전략으로 성장 시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M&A 성과도 굉장히 양호해가지고 21년에 인수했던 썬뉴클리어 같은 회사들 과거 인수 자산들이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메디컬 부문에서도 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M&A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자본 조달을 실행했는데, 파라곤 인수자금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는데, 이제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은 덜한 그런 이제 그 인수자금 조달이었지만, 어느 정도 그 주주 가치 희석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병행해가지고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배당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도입해가지고 주주 환원 가능성은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12월에 이사회 승인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29년까지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이번에 그 25년 9월에 파라곤 인수자금을 이제 조달할 때
주주가치 이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1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4사주 매입을 병행했다라는 게 좀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60억 불, 이제 한화로 표현하면은 약 9조 원 정도의 이제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PS 0.5달러 내외로 환산했을 때 47.9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제 TTM PAR 기준으로 보면은 233.98로 다소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만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고퍼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성장률과 방사선 산업의 특수성 같은 것도 좀 프리미엄 요인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동종업계 주요 기업들하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좀 더 높은 편이고,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편이고, 소프트웨어 비중 증가로 수익률 확대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일부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계측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아도 좀 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소 자산으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안정적인 BM을 가지고 있고, 제 원전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좀 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출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좀 더 성장 잠재력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언의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멀티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상승 여력이 28%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기적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 중반에 머무는 거는 LTO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다소 아쉽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또한 안전마진을 제공하는 수준과 거리가 좀 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리 봐도 TTM PER 233은 좀 과도하게 높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주고도 다소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했고,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좋은 자본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환율 효과하고 그다음에 그 인수 효과를 빼고 나면은 올가닉 레비뉴 그로스가 4.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시너지가 잘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환율 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4.5%에서 6% 정도의 유기적 성장은 아무리 봐도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온 테크놀로지가 원전 사이에 피어난 장미다라고 인정해 주려면 조금 더 활짝 피어가지고 향기를 더 넓은 지역에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미리온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표를 마쳐보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Q&A 및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